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명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명제가 약간 어떻게 보면 수학 같지 않지만 이것을 모르면 뭔가 증명하거나 아니면은 옳고 그름을 따질 때 명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 명제란 뜻은 원래 명이 목숨 명자, 제는 제목제자예요. 그래서 영어 한자로 보면 명제, 명확한 제목이다. 이게 옳고 그른지 이렇게 말하는 걸 말하는 거죠. 영어로 보면 이 명제라는 건 이렇게 씁니다. proposition이 명제란 뜻이에요. 그래서 명제라는 건 간단하게 말하면 내용상은 명확한 문장이에요. 이게 옳고 그르냐 이런 거죠. 명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오는 짝수다. 명확하죠. 틀렸죠. 이런 거. 얘를 틀린 명제라고 해요. 4는 짝수다. 명확해요. 맞죠? 얘를 참 명제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명제가 아닌 걸 한번 볼까요? x는 5다. x가 5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애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조건이라고 그럽니다. 선생님은 똑똑하다. 이건 명제일까요?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 똑똑하다고 하지만 저희 아내는 저보고 똑똑하다고 안 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걸 명제라고 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명제가 어떤 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은 명제라는 거는 여기서 보면은 명제 이런 게 있어요. 명제 한번 볼게요. 명제의 뜻은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등변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는 같다. 맞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두 변의 길이는 같다. 참이죠. 걔를 참인 명제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틀렸네요. 만약에 2 더하기 3은 5가 아니다라고 하면 틀렸죠. 2 더하기 3은 5잖아요. 걔를 거짓인 명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꽃은 아름답다. 꽃은 어떤 사람은 되게 아름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름답지 않아요. 저는 꽃이 싫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명제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이 명제는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을 명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조건은 뭐냐? 여기서 보면 조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조건은 뭐냐면 변수라는 건 변하는 수예요. 일반적으로 변수는 보통 x라고 표현하죠. x에 따라서 문장이나 식이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바뀌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 볼게요. 예를 들어서 x는 10의 약수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x가 3이 되면 얘는 참인 명제가 되고 x가 5가 되면 거짓 명제가 돼요. 이런 문장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문장은 명제라고 하지 않고 조건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조건은 영어로 컨디션이에요. 컨디션 알죠? 오늘 컨디션이 안 좋네. 컨디션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명제는 뭐라고 그러냐면 proposition을 명제라고 하고 조건은 컨디션이라고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또 하나 배워야 될 게 있는데 진리집합이 있어요. 진리집합은 뭐냐면 진리, 참, 맞다. 참인 애들만 모아놓은 걸 진리집합이라고 그래요. 볼게요. 전체 집합 위의 원소 중에서 조건 P를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을 말해요. 예를 들어 조건을 볼게요. 조건 P를 어떻게 놨냐면 X는 20의 약수다. 이 조건이에요. 때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면 되는 애들은 어떤 애죠? 20의 약수들 1, 2, 3은 안 되죠. 4, 5, 그 다음에 10, 20 이런 애들 참이 되는 애들을 모아놓은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진리집합이라고 해요. 용어적인 거니까 그냥 이런 거를 참이 되는 애들 모아놓구나. 걔가 진리집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명제 부정이 있는데요. 명제 부정은 이런 거예요. 명제 또는 조건이 P가 주어져요.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부정이는 거죠.
기호는 어떻게 쓰냐? 아니다라는 것은 앞에 물결 무늬를 해줘서 not P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P가 아니다. P가 아니다. 또는 not P. 또 어떤 사람은 P의 부정. 대부분 많이 읽는 건 P가 아니다. 혹은 not P라고 읽습니다. 아시겠죠? 자,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모든 또는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 참거짓에 대해서 배우겠는데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런 문장을 많이 써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예가 있냐면 x제곱은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0보다 크다. 모든 실수 x는 x제곱은 0보다 크다. 이게 맞죠? 모두 다 맞아요. 모든 사람은 밥을 먹는다. 밥을 먹는다. 모든 사람은 먹는다. 그렇죠? 다 먹죠. 일반적으로 맞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할 때 물론 아프면 먹지 못하나요? 자, 뭐 이런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키가 2m를 넘어요. 넘는다. 자, 한 사람이라도 2m를 넘으면 어떤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죠. 맞아요. 그쵸? 이런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모든이라든지 어떤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모든은 뭐냐면 하나라도 예외 없이 전부 다, all, everything, everybody, 모두 다 만족해야 모든을 쓸 수 있는 거고요. 어떤은 any, 어떻게 쓰냐면 어떤은 하나라도 있으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걸로 볼까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모든 포유류는 육지에 산다. 맞나요? 포유류는 육지에 살죠. 대부분의 이게 젖을 먹이는 포유류는 다 육지에 살아요. 그러나 반례가 있죠. 반대가 되는 예가 있어요. 어떤 예가 있냐면 반례는 count example. 어떤 예가 있냐면 고래 같은 경우. 고래는 포유류인데 육지에 살지 않죠. 하나라도 살고 있지 않으면 얘는 틀렸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는 전부 다 맞아야 참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어떤은 하나라도 맞으면 참이라고 말을 합니다. 얘를 이제 집합으로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볼게요. 자, 명제에 모든 x에 대해서 px가 참이다라고 말을 하면 참이 되는 경우를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전체 집합은 1, 2, 3, 4, 5예요. 전체 집합은 1, 2, 3, 4, 5고 어떤 A라는 조건이 있는데 A라는 조건은 뭐냐면 X는 5 이하의 자연수라고 할게요. 그 5 이하의 자연수를 얘를 만족시켜주는 진리집합은 뭐가 되냐면 1, 2, 3, 4, 5예요. 그렇죠? 1, 2, 3, 4, 5면 1, 2, 3, 4, 5는 뭐냐면 1부터 5까지 이 모두 나와 있는 이 진리집합 여기 1, 2, 3, 4, 5와 전체 집합 모든 1, 2, 3, 4, 5가 여기 다 해당이 되죠. 모두 다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진리집합과 전체 집합이 다 같아버리면 참이 된다. 근데 만약에 다르잖아요. 만약에 5 이하의 홀수다라고 하면 5 이하의 홀수는 뭐가 되죠? 여기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은 135예요. 135 여기 있는 요 값하고 얘가 다르죠? 그러면 거짓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간단한 것 같지만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했냐면 그것은 나중에 증명할 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자, 어떤 x에 대해서 px가 참 거짓이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하나라도 맞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라도 맞다. 그러면 진리집합이 하나라도 있어야 돼요. 공집합이 아니다. 그러면 참이 되는 거죠. 하나라도 있으면. 공집합이다. 그럼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짓이라는 거죠. 그쵸? 하나도 없으면 거짓이 돼요. 그래서 어떤이나 모든을 포함하는 것은 그냥 이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모든은 전부 다. 그러니까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면 참이고 아니면 거짓이고 어떤은 하나라도 있으면 되니까 공집합이 아니면 걔가 참이고
진리집합이 공집합이면 거짓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걸 한번 볼게요. 요거 한번 볼게요. 어떤 조건이, 이거 지금 조건에 대한 부정을 할 거예요. 부정. 명제도 좋아요. 명제도 되고. 부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 같다를 부정하면 뭐가 되죠? 같지 않다예요. 자, P를 부정하면 not P. P가 아니다. 이런 거 있었죠. 자, P 또는 Q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봐봐요. P를 부정하면 P가 아니다예요. not P. Q를 부정하면 Q가 아니다. not Q죠. 그리고 여기서 또는을 부정하잖아요. 또는을 부정하면 뭐가 되냐면 그리고가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뭐라고 생각해 볼까요? 1, 2, 3, 4, 5에서 자, 보세요. 1 또는 2에 1 또는 2에 전체적인 부정은 뭐가 될까요? 1 또는 2의 부정은 뭐가 되냐면 결과적으로 3, 4, 5가 되겠죠. 3, 4, 5는 뭐가 되냐면 1이 아니고 1이 아니다. 1이 아니다는 뭐가 있냐면 2, 3, 4, 5예요. 또 2를 부정하면 2가 아니다예요. 2가 아니다도 뭐가 되죠? 1, 3, 4, 5예요. 그러면 이거에 어떻게 되죠? 교집합을 가야 되겠죠. 그래서 또는의 교집합은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가 됩니다. 우리가 배웠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집합으로 P 합집합 Q의 여집합은 뭐가 됐었죠? P의 여집합 그리고 Q의 여집합 그리고 합집합 또는 교집합으로 갔었죠. 그럼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명제를 배울 때 집합을 이해하면 굉장히 똑같아요. 개념이. 그래서 이 명제를 이해하기 좋게 집합의 개념을 가져와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P 그리고 Q는 뭐가 되죠? P가 아니고 Q가 아니고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으로 바뀝니다. 정리해 볼까요? 또는을 부정하면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다. 또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이다. 아시겠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X가 A보다 작아요. X는 5보다 작다. 한국말로 쓸까요? X는 5보다 작다. 이거를 부정하면 어떤 사람은 X는 5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틀리죠. 왜 틀리죠?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X는 A 값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아시겠죠? 그럼 5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이 돼요? 아시겠죠? 자,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이 된다. 그럼 또 이해 가시죠? 어떤을 부정하면 뭐가 되죠?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 예를 여기 볼게요. 아까 해볼게요. 어떤 사람은 키가 2m 이상이다. 얘를 부정하면, 전체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죠? 모든 사람은 키가 2m. 자, 이상은 어떻게 되죠? 이상을 부정하면 미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문장이 맞고 틀리고 나중에 보고 이렇게 부정이라는 걸 사용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명제에서 이런 말이 있죠. P이면 Q이다. 그를 기호로 써볼게요. P이면 Q이다. 이렇게 써주고요. 이때 이 P를 뭐라고 하냐면 얘 P를 가정이라고 하고 얘를 결론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죠. 4의 배수는 짝수다. 그러면 4의 배수는 뭐죠? 4의 배수는 가정이 되는 거고 4의 배수라면 짝수다. 결론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새는 날아간다. 그러면은 얘를 가정으로 하면 어떤 것이 새라면
얘가 바로 가정이 되겠죠. 얘가 가정이에요. 어떤 것이 새라면 그 새는 날아간다. 얘가 바로 뭐가 되냐면 결론이 됩니다. 그러면 가정은 이런 거예요. 그냥 if 안에 들어가면 가정이고 if 그 다음에 then 다음에 오는 게 결론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한번 들으면 끝이에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정말 꼭 알아둬야 돼요. 자,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 오늘 수업 못 들으면은 명제 못 해요. 자, P이면 Q다가 참일 때, P이면 Q다가 참일 때 어떻게 되냐? P이면 Q다에서 요런 기호를 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 이거 같은 말이에요. P에다가 화살표를 2개를 해줘요. 그리고 Q라고 써줍니다. 자, 아까 보면은 4의 배수는 짝수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뭐죠? 명제예요. 명제 중에서 4의 배수 뭐가 있죠? 한번 볼까요? 4, 8, 12, 16 이런 애들 짝수죠. 맞죠? 맞을 때는 어떻게 해주냐? 요 2개를 이렇게 거줍니다. 아이고 이렇게 2개를 이게 2개를 거줬다는 거는 이 명제는 참이다를 말해요. 아시겠죠? 짝수는 뭐가 있죠? 2, 4, 6, 8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집합을 P라고 하고 이 집합을 Q라고 하면 당연히 4, 8, 12, 16은 Q에 뭐가 되죠? 부분 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요가 잘 보세요. P는 Q다가 참일 때 P는 Q의 부분 집합이다. 이 같은 말이에요.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 이런 기호를 기억했었어요. 요런 기호. 벌어진 쪽으로, 화살표가 가는 쪽으로 얘를 표현한다. P이면 Q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 용어가 있는데, 이 P를 뭐라고 해요? 이 P를 충분 조건이다라고 말하고, Q, 명기에서 Q를 필요 조건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안 보이시죠? 자, 보이게 해줄게요. 자, 보세요. 짠! 필요 조건이래요.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어떤 문제지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P가 Q다 할 때 이 화살표를 맞고 얘가 어떻게 죠? P를 흘렸어요. P. 그래서 필요 조건이다. 얘는 나쁘게 총을 쐈네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어떤 문제집에서 봤어요. 너무나 웃기죠? 어떻게든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선생님 다시 나타납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 말 자체를 보세요. 충분하고 필요는 이렇게 보세요. 어떤 남자가 여자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었죠.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죠.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충분합니다. 그때 그 여자가 말하는 거죠.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너무 행복해요. 자, 충분하다는 거는 충분하다는 거는 하나면 사랑만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필요한 건 뭐죠? 내일 소풍을 간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이 말 잘 들어보세요. 소풍을 가는데 필요한 거 갖고 오세요. 그랬더니 소풍을 가는데 뭐 가져가죠? 도시락 가져가죠. 그 다음에 돈도 가져가야 되죠. 비 올지 모르니까 우산도 가져가야 되죠. 갑자기 운동도 할지 모르니까 운동화도 챙겨가야 되죠. 그 다음에 화장품 챙겨가야 되죠. 필요한 거 너무 많아요. 필요한 건 많아요. 아시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죠. 미니멀 마이즈. 난 다 필요 없어. 나는 돈만 가져갈 거야. 돈이면 다 해결되거든. 충분한 거야. 돈 하나면. 충분하다는 이 개념은요. 충분하다는 개념은 이 개념 자체가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아시겠죠? 필요한 거는 뭐죠? 필요한 거는 그 개념 자체가 큰 거예요. 큰 거. 필요한 거는 진짜 너무 많아요. 필요한 거 다 챙겨와라.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필요한 건 큰 거예요. 아시겠죠? 충분한 건 작은 거다. 이거면 충분해. 돈이면 다 돼. 충분한 건 작은 거. 필요한 건 큰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필요 조건은 작은 거. 아니죠? 말 잘못했네. 필요 조건은 큰 거. 충분 조건은 작은 거.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필요 조건은 큰 거. 충분 조건은 작은 거.
아시겠죠? 그럼 다시 정리해 볼게요. P이면 Q다는 어떻게 표현한다? P이면 Q다가 참일 때는 이렇게 표현하고 부분집합에서는 P가 작은 거 부분집합이 된다. 이거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자,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화살표가 양쪽으로 갔네. 화살표가 양쪽으로 간 거는 P는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이렇게 봤을 때는 얘가 충분 조건이었고 이렇게 되면 필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말을 써요. 쉽게 말하면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면 완전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4의 배수가 있고요. 4의 배수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냐면 4, 8, 12, 16 땡땡땡땡땡 얘랑 완전히 어떻죠? 똑같죠? 그래서 얘를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P이면 Q다의 거짓이다. P이면 Q다가 거짓이 있대요. 예를 들어서 짝수면 아니 아까 뭐였죠? 아니 소수면 홀수다. 맞나요? 소수에 뭐가 있죠? 2, 3 그 다음에 5, 7 이런 애들이 있는데 홀수인가요? 안타깝게 2가 있어서 아니에요. 이런 애들은 뭐가 되냐면 거짓이라고 하고 얘는 부분집합으로 봤을 때 부분집합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 이것만 기억해 두세요. 자, 요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게 이제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역은 말 그대로 거꾸로예요. 거꾸로. 우리가 역행한다. 거꾸로 갔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수의 거꾸로 역수 되는 거. 역이라는 거는 거꾸로 역이에요. 아시겠죠? 거꾸로예요. 참고로 여기서 거꾸로라는 단어는 조금 다른 단어를 썼어요. 조금 헷갈려요. 여기서 컨버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대우라는 건 뭐냐면 대우란 뜻은 대자가 서로 대자예요. 친구. 서로 친구가 된다. 똑같다. 나랑 똑같은 친구가 있는데 걔는 나랑 마음이 너무 똑같아. 내가 아이스크림 좋아하면 걔도 아이스크림 좋아하고 내가 뭘 좋아하죠? 내가 포도주스 좋아하면 걔도 포도주스하고 완전 똑같은 친구와 나는 똑같다. 아시겠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애가 여기고 어떤 애가 대우인지 한번 볼게요. P이면 Q다가 있어요. P이면 Q다의 역은 거꾸로 간 거니까 뭐가 되죠? Q이면 P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걸 집합해서 볼게요. 집합해서 보면 P가 있고요. Q가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맞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를 거꾸로 본다고 하면은 자, 보세요. 먼저 Q의 여집합은 어떻게 되죠? Q의 여집합 요거죠. Q의 여집합 이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P의 여집합은 어떻게 되죠? P의 여집합은 더 큰 애죠. 그러니까 P의 여집합이 더 크죠. 그럼 이 말하고 무슨 말하고 똑같냐면 이 말하고 P는 Q의 부분집합이란 말이 똑같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보는 거죠. P이면 Q다의 대우는 Q가 아니면 P가 아니답니다. 이거 아시겠죠? 두 번 뒤집어 놓은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P이면 Q다의 대우는 뭐냐면 요걸 거꾸로 해요.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이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A가 양수고 B가 양수이면 A 더하기 B는 0보다 크다. 맞죠? 맞죠? 이거를 역으로 볼게요. A 더하기 B가 양수이면 A도 양수이고 B도 양수이다. 이게 역이에요. 자, 이 전체가 뭐가 되냐면 이 전체가 P입니다. 이 전체가 Q예요. 그럼 P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대로. 거꾸로 Q이면 P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대우는 뭐냐? Q가 아니면이에요. 아니니까 A 더하기 B가 0보다 크다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요거의 대우. A는 0보다 작고 이고는 그리고예요. 그리고의 역은 뭐죠?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이에요. 또는. 그리고 B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바로 대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나요? 그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한번 계속 볼게요. 여기서 P이면 Q가 참이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P이면 Q가 참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not Q이면 not P다 참이 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요거 결과적으로 요거 반드시 중요합니다. 명제와 대우의 참 거짓은 언제나 같다. 자,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 언제나 같다. 언제나 같다. 뭐와? 명제와 대우는 언제나 같다. 자,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뭐가 있냐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죠. 사의 배수는 짝수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이에요. true. 참입니다. 이거의 대우는 어떻게 돼요? 대우는 짝수가 아니면 요거 짝수가 아니면 4의 배수도 아니다. 자, 한번 짝수 아니네. 1, 3, 5, 7 이런 애가 있죠. 이런 애는 당연히 4의 배수 아니죠. 당연히 true입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헷갈릴 때가 있죠. 짝수가 아니면 4의 배수가 아니다. 뭔가 아니면 아니다 헷갈릴 때는 바꿔서 생각하세요. 요거를 뒤로 보내고 얘를 앞으로 보내면서 역으로 해주면, 부정을 해주면 됩니다. 4의 배수는 짝수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마 우리가 명제를 배웠을 때 명제에서 기억해야 될 내용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예요. 자, 한번 볼까요? 어떤 거가 있냐면 요거 있죠? P이면 Q다가 참일 때 요렇게 표현하는 거, 요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이름은 충분조건, 필요조건, 필요충분조건의 이 용어를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명제와 대우는 언제나 같다. 언제나 같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좀 추가 설명, 선생님 좀 빠진 부분을 추가 설명하면서 이제 마칠까 해요. 자,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필요조건, 충분조건, 필요충분조건에 대한 추가 설명이에요. 이거 하기 전에 이런 걸 볼까요? P가 아니다. 아니다. 이중부정은 뭐가 되죠? 긍정이 되죠? P가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리고 충분하다. 영어로 뭐냐면 sufficient. sufficient condition. 필요조건, 필요하다. necessary condition. 필요하고도 충분조건. 얘는 필요하고도 necessary, C죠. necessary and sufficient 컨디션인데 어렵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쓰냐면 다른 말로 써요. 실제로 이렇게 안 씁니다. if and only if. 얘를 줄여서 IFF라고 써요. 똑같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몇 가지 한번 갖고 왔어요. 자, P이면 Q다란 말은 뭐죠? P이면 Q다가 참이란 말 뜻이죠. 그쵸?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Q라면 좀 헷갈립니다. 잘 보세요. Q라면 P일 수 있다.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Q라면 P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P가 이렇게 됐고 Q가 더 커요. 그러면은 Q라면 P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헷갈리죠? 이건 바로 대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 다 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P는 Q 뭐죠? 이기 위한 P는 결과적으로 뭐죠? 이거 무시하세요. P는 작은 거죠? 충분조건이네요. 충분조건이다. 그쵸? 가끔가다 헷갈리게 이렇게 하기도 있어요. Q 이기 위한 P는 무슨 조건이냐? 그러면 P만 보면 돼요. P는 충분조건이다. 같은 말이에요. 이거 말이 헷갈릴 뿐이에요. 그 다음에 Q는 뭐라고 해야 돼? Q는 P이기 위한 Q가 큰 거죠. 필요 조건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똥이는 농구를 한다. 그 다음에 개똥이는
운동을 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똥이가 농구를 했어요. 그러면 운동한 거 당연한 거죠? 충분해요. 그럼 이거 방금 뭐가 되죠? 충분 조건이에요. 충분 조건. 자, 개똥이 운동을 했어요. 운동을 했다고 농구를 한 건가요?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거 헷갈려요. 자, P가 아니면 Q가 아닐 수 있다. 요거 볼까요? P가 아니잖아요. P가 아닌 애들 여기서 볼게요. P가 아닌 애들 이런 애들이에요. P가 아닌 애들은 Q가 아닐 수 있다. 아닐 수 있나요? Q일 수도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 말은 틀린 문장이에요. 요거랑 좀 달라요. 그래서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되냐면 충분 조건은 작은 거, 필요 조건은 큰 거. 다시 결론 냅니다. 필요 충분 조건 똑같은 거. 아시겠죠? 요거예요. 얘가 뭐냐면 얘는 P, Q 부분 집합이면서 and 그리고 Q, P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필요하고도 충분 조건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P하고 Q가 똑같다. 지난번 아마 선생님 설명했을 거예요. 사과하고 뭐가 똑같죠? 애플 똑같습니다. 이런 애를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오늘은 이제 굉장히 개념적인 걸 많이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명제에 대해서 아마 개념적인 거 설명을 여기까지 하면 다 할 거예요. 오늘 조금 헷갈리는데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필요 충분,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 뭔지. 그 다음에 또 뭐였죠? 대우하고 원래 명제는 완전히 똑같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더 추가적으로 기억할 게 있다면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이 된다.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 된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어요. 안녕.